로라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여운 새끼의 이름은 레라토. 2023년생으로 성별은 암컷이죠. 로라가 누울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라토도 엄마 품으로 파고드네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새끼를 안고 금이야 오기야. 털고르기에 한창인 암컷의 이름은 투쉬. 이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투쉬는 아들맘입니다. 성숙한 침팬지 암컷은 어미의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에서 짝을 찾아야 합니다. 집을 나온 로라처럼 말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죠? 로라가 갑자기 자리를 피합니다. 그 사이로 은근슬쩍 자리를 차지하는 수컷 침팬지. 로라는 왜 피하는 걸까요? 불청객인 이 수컷의 이름은 잉. 사실 그는 권력 교체 전까지 이 집단을 이끌던 우두머리 알파메일이었죠. Chimpanzee society, I think, is a very, is a male-dominated society. So males, when they kind of become adult, they start dominating all the females, so they win the conflicts against all the females, and normally, the males would, all the adult males rank higher than the adult females within a society. 자리를 빼앗긴 로라와 달리 아들맘 투쉬는 어째 편안해 보입니다. 투쉬는 이미 잉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로라만 그걸 모르고 있죠. 집단 내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로라는 잉의 존재가 좀 불편합니다. 사실 잉은 로라가 이주해 오기 전 잠시 다른 곳에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로라는 잉을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수컷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2인자 잉과 시비가 붙은 상대는 초보 엄마 로라. 그녀도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닌데요. 결국 잉에게 한 대 맞는 로라. 화가 난 채로 잉을 쫓아가 보지만 로라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서열 2인자 잉도 오늘따라 체면이 말이 아닌 상황. 이 암컷은 다툼에 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둘 사이로 다가와서 중심을 잡고 앉는 알파메일 진우. 편들어주는 이 하나 없던 로라는 고함을 치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무리의 리더인 진우는 그녀를 달랠 수 있을까요? Ying has been away from the group for like a year and a half as well. So he is coming back now, where he used to be a quite dominant male, is meeting Laura, who is being quite a dominant female. Why are all the chimpanzees being so friendly to Ying? Why is everyone being social to Ying? Why does Ying already have such a high place up in the hierarchy? Because for Laura, Ying is new. Laura does not know that Ying was born here, that Ying grew up here, that Ying knows all the members of the group. 집단 내 갈등을 조율하는 것도 리더인 알파메일의 역할입니다.
싸움이 벌어진 끝에는 무리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리더가 어린 침팬지들도 달래야 합니다. 로라의 억울함도 좀 풀렸을까요? 이때 잉이 알파메일 진우에게 다가와 털 고르기를 시작하는데요. 둘은 다시 한번 우호적인 관계임을 확인합니다. 로라도 관계를 더 배워야 합니다. 로라가 화해의 몸짓으로 진우에게 다가가 털 고르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알파메일은 무린의 암컷과 어린 침팬지들을 보호해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공식적인 지도자가 할 일이죠. 침팬지들은 무린의 관계와 서열을 그물처럼 엮어가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팬지 폴리틱스. 이 동물원에서 처음 관찰된 침팬지 정치입니다. 수컷인 알파메일이 주도하는 침팬지 사회에서 암컷, 그리고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로라는 딸과 함께 무리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끝없이 펼쳐진 평지와 유유히 흐르는 강. 침팬지와는 사뭇 다르게 진화한 또 다른 영장류를 만나러 갑니다. 호리호리한 상체와 좁은 어깨, 큰 숲을 사이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몰려다니는 믿기 힘들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이들의 정체, 대체 누구일까요? 보노보랑 침팬지 이렇게 굳이 크게 나누지 않았고, 보노보는 피그미 침팬지라고 불렸어요. 약간 작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피그미 침팬지로 불려 있었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보노보가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위 생활이 익숙한 것 같죠? 어릴 때부터 나무 위 생활에 최적화된 보노보들은 줄타는 고개사들처럼 무서움을 모릅니다. 침팬지에 비해 비교적 늦게 독립적인 종으로 인정된 유인원 보노보. 이들은 수컷이 아닌 암컷 중심으로 살아가는 보기 드문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유인원을 가끔 네발 동물이라 부르지만 보노보는 손과 발을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내손 동물이죠. 침팬지와는 사촌이긴 하지만 매우 다른 종입니다. コンゴ川でチンパンジーとボノボの生息域は分か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コンゴ川が非常に大きい川なので渡れないんですね。で、
だいたい200万年前ぐらい、その頃にはコンゴ川の右岸にしか、チンパンジーとボノボの共通祖先は生息していませんでした。침팬지 무리와 섞이지 않고 오직 콩고강 남쪽에서만 살고 있는 보노보들. 이들이 찾는 건 단백질이 풍부한 잠자리 유충입니다. 암컷이 주도해 무리를 이끌어가는 보노보. 왜 이들은 침팬지와 다르게 진화했을까요? 깊은 열대우림에 비가 내립니다.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식생이 풍부한 이곳에서 보노보들은 딱히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노보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충분하죠. 서열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 하루 필요 열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제시됐던 가설이 그 서식지 환경이 침팬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메말라 있고 영양 공급이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침팬지들끼리 서로 더 경쟁이 심해졌고, 보노보가 사는 곳은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숲의 생산량 자체는 높아서, 그러다 보니까 보노보 같은 경우는 그 먹이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서로 먹이 경쟁을 덜 해도 된다. 망고처럼 생긴 이 과일의 이름은 볼링고. 과육의 달콤한 향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볼링고는 무게가 5kg 이상 나가는 아주 큰 것들도 있습니다. 보노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죠. 놀라운 건 보노보 암컷들이 음식을 기꺼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이 탐스러운 과일을 말이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건 그만큼 친구를 챙길 여력이 있다는 의미겠죠? 보노보 암컷들에겐 아주 흔한 일입니다. Capturing a small antelope, she had meat, a very desirable item, when another group of bonobos is coming nearby. This would have been a recipe for mayhem in common chimpanzees, but these bonobos, to the surprise of Gottfried and Barbara, mingled together and actually shared the meat. It was just very surprising because other primates don't share food between groups, with the exception of humans. And of course, food sharing is a hallmark of human behavior, but it had never been seen in other apes before, like this. 야생에서 대부분의 갈등 상황은 먹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쪽으로 진화한 보노보 사회의 암컷들. 이렇게 관용적인 종이 또 있을까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은 알지만 아직 우리에게 낯선 유인원 보노보. 그들은 다양하게 몸짓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선 침팬지와 비슷한데요. 털고르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을 최대한 가까이 대고 말이죠. 보노보들은 털고르기에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물론 위생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사실 핵심은
유대감 확인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털 고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벌써 노안이 온 걸까요? 이제 중년에 접어든 이 친구는 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노안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러나 세심하게 털을 고르며 정서적 유대를 다지는 보노보들. 한다고 하는데도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가끔 짜증이 납니다. 새끼 한 마리를 업은 암컷 보노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털 고르기를 하는 이 암컷의 이름은 키쿠, 아들 셋 맘입니다. 이번에는 키쿠의 장남인 키타로가 엄마의 털을 성심껏 골라줍니다. 사실 키쿠는 이 구역의 리더, 알파 피메일이죠. 암컷이 주도하는 보노보 사회에서 아들들은 엄마에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성장한 후에도 무리를 떠나지 않고 그룹에 남기 때문인데요. 엄마와 아들의 결합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一方でオスにとってはですね、ボノボのオスにとっては非常に重要な相手っていうのは他のオスではなくて自分のお母さんなんです。それも非常に面白いところで、チンパンジーのオスというのは成長して性的成熟に達する頃には少しお母さんからだんだん離れていってですね、自分の大切な同盟連合相手になる他のオスとの関係性を非常に大切にするよう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ボノボのオスはですね、もうずっとお母さんが生きている限りずっとお母さんの後についていくというところが非常に面白いところです。 알파 피메일 키쿠가 막내를 안고 앞장섭니다. 곧이어 둘째, 그리고 장남까지 뒤이어 그녀를 따라갑니다. チンパンジーはそうしてオス同士が自分の力でのし上が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政治をするんですけども、政治っていうのはそのドゥバールさんがおっしゃった、チンパンジーポリティクスの政治ですけども、その点で言うとボノボはですね、お母さんが一番偉いんです。年を取ったそのメスっていうのが一番偉くって、そのメスが強くなるとその息子が強くなって、その息子がたくさんのメスと交尾ができるので、そのお母さんにとっては孫がたくさんできるわけですよね。メスはいかにその息子を通じて孫を多く作るかっていうような政治を行っています。 키쿠가 젊은 암컷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알파 피메일은 존경을 얻는 방식으로 무리를 이끌어가는데요. 그렇다고 날마다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이 그룹의 말썽쟁이로 알려진 수컷 지로. 지로는 또 다른 수컷 조를 데려갈 적당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털 고르기를 하려는 건데요. 이 행동은 불안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나무를 거칠게 흔들며 암컷들에게 과시 행동을 하는 지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수컷이 도발하는 경우 암컷들은 연합해서 말썽쟁이 수컷을 가혹하게 응징합니다. 연대의 힘은 강력하니까요. 키쿠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다시금 평화를 찾은 숲. ボノボは平和的だとか暴力的ではないみたいな表現をよく使わ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実はボノボが非常に暴力的になること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れはメスがオスに攻撃をする時に非常に暴力的なシーンに遭遇することがあります。メスの中では力を振るうことなく、尊敬を集めることでのし上がっていくっていう形になりますね。 야생에선 종종 비극도 벌어집니다. 이 수컷의 이름은 시바. 키쿠가 알파 암컷이었고 그때 나오라는 친구가 이제 키쿠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그 둘이 같이 이렇게 이주를 해왔어요. 30년 지기 친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를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시바라는 수컷이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잡아 끌어서 밑으로 내렸어요. 나무 밑으로 내려오니까 키쿠도 가세해가지고 알파 피메일 키쿠의 30년 지기 친구를 공격한 수컷 시바를 향한 암컷들의 연합작전. 성난 암컷들은 공격적인 수컷을 가차없이 때론 가혹할 정도로 응징해버립니다. 사라는 엄마인데, 시바의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 하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다른 암컷들은 말리기도 하고 같이 가세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싸움판이 벌어졌던 상황이에요. 지금 한 3년째 관찰이 안 되고 있는데 큰 공격을 한번 받고 나서 무리 밖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로 관찰이 안 되는데 그게 혹시 죽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노보 사회의 암컷들은 도발적인 수컷의 공격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수컷 중심의 침팬지 사회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죠. 근데 침팬지는 동족한테 살해당하는 비율이 병에 의해서 죽는 비율보다 높아요. 특히 이제 동족에 의한 사례는 2개가 있는데 이제 어른들끼리 서로 타 집단이 교류했을 때 이제 타 집단을 없애는 거 하나, 그리고 집단 내에서 자기의 뭐 새끼가 아닐 수 있는 유아를 죽이는. 근데 그 유아 사례가 아이들 사망률의 가장 높은 원인이에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근데 보노보에서는 그 예가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고. 대부분의 유인원들이 그렇듯 어린 수컷 보노보들은 암컷보다 장난기가 많습니다. 여기 혼자 놀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도 예쁜 후아입니다. 후아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유인원과 단 몇 종의 동물뿐이죠. 후아는 아무래도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또래 수컷과 진한 입맞춤을 하는 후아. 청소년기에 접어든 보노보들은
가끔 장난기 섞인 접촉을 즐기기도 합니다. 성숙한 보노보 암컷들은 엉덩이에 축구공만한 크기의 분홍색 장식을 달고 다닙니다. 가임기가 아니라도 늘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침팬지와는 다릅니다. 그녀들은 짝짓기와는 상관없이 교감을 위해 서로의 외부 생식기를 비비는 특정한 행동, GG 러빙을 자주 보이는데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特にメス同士のGGラビングほかほかという行動が非常に重要です。これはメス同士がですね、前で正面を向き合って抱き合ってですね、腫れたお尻、性皮というんですけども、性皮をこすり合わせるっていう行動なんですけども、これがどういう時に起こるかっていうと、ちょっと緊張が走った時によく起こります。食べ物をめぐる時が多いですね。例えばとても美味しいもの、果実がいっぱいある木に登って、どの個体が一番美味しいその実を手に入れるかっていう時、ちょっと緊張が走ります。そういう時に喧嘩ではなくってそのほかほかが起こるんです。でそうすると喧嘩にならずにみんなで落ち着いてその木で採食を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보노보들이 땅속에서 구하기 힘든 버섯을 찾고 있습니다. 알파 피메일 키쿠가 마침내 손에 넣은 것 같죠? 보노보들이 정말 좋아하는 신보키로라는 버섯입니다. 버섯이 너무나 먹고 싶은 보노보들은 GG 러빙을 통해 긴장과 흥분을 낮추는 행동을 합니다. 일종의 친화적인 상호작용이죠. 먹을 것을 발견해 즐거울 때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노보들이 성을 밝힌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의 오해입니다. 여기 상처를 입은 암컷이 있습니다. 보노보 암컷은 약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존경을 받는 암컷 주위로 더 많은 친구가 모여들기 때문이죠. 일종의 평판이라고나 할까요? 암컷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연합사회에서 보노보 수컷들은 암컷들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는 어른 수컷이면은 가장 서열이 높은 암컷보다 가장 서열이 낮은 수컷이 서열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미를. 그러니까 이 암컷이 이 수컷이랑 교미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유아 살해의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보노보 같은 경우는 그런 예가 발견된 적도 없고, 그리고 보노보가 이제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배란기가 오고 이제 그룹 안에 그 모든 수컷들이 그 암컷 한 마리한테만 집중을 해서 여기저기서 나랑 교미해줘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노보 수컷들은 강압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죠. 대신 기회를 얻기 위해 암컷 주변에서 오래 머무는 것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마침내 선택을 받을 때까지 말이죠.
간혹 사랑을 나눌 때 심술난 수컷이 나타나 방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도 공격을 받는 건 수컷입니다. 이 공동체에선 암컷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죠. 콩고강 남쪽 깊은 열대우림에서 살아가는 보노보들은 종종 숲에서 다른 무리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僕が観察しているのはいつも E1 グループっていうワンマの中でも一番大きなグループのボノボたちを観察していて、そのボノボを追跡していたら、その他の隣のグループのその誘導域の方まで移動していってついていったら、そこで見事に出会って P グループと PW グループっていう他のグループのボノボたちと出会ってそこで撮影したという感じにはなります。僕が追跡している見ているのは E1 グループっていうのが40頭ぐらいで P グループと PW グループっていうのはそれぞれ20頭ぐらいいるので合計40頭ぐらいなの。 세 무리의 집단이 만났습니다. 모두 암컷들인데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컷들은 나무 밑에 앉아 있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곳이 암컷 지배 사회라는 걸 말해줍니다. 서로 다른 보노보 무리들이지만 아무런 싸움도 없이 서로 잘 지냅니다. チンパンジーは非常に他の群れと敵対的で、他の群れの声を聞くと非常にこちらも攻撃的な声を出したりだとか、実際に出会ってしまうと激しい攻撃交渉にな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も、ほとんど友好的な関係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気づかないんですけども、ボノボの場合は集団が出会うとですね混ざってしまうんです。ずっと出会っていて夜寝る時に別れてまた朝に一緒になってっていうことをずっと1週間ぐらい繰り返すという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でもそういうのがよく起こるのはやっぱ食べ物がたくさんある時期なんですね。一箇所でみんながお腹いっぱいになれる時期、そういう時に集団の出会いっていうのがよく起こります。 대략 8월에서 11월 사이 좋아하는 과일이 충분할 때 이들은 음식을 나누며 고도의 사회성을 보여줍니다. 암컷들의 연대는 어린 보노보들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노보 암컷들이 침팬지보다 일찍 독립하는 건 그런 이유일 겁니다. 침팬지 같은 경우는 한 12살 정도 돼야지 이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살쯤 되면은 이제 교미가 가능한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패스포트라고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의 엉덩이가 부풀어 오르는 게 나는 이제 교미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다른 그룹에 이주를 했을 때 암컷들이 반기지 않으니까 수컷들이 반긴다. 그래서 그 수컷들의 도움으로 그룹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침팬지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보노보는 그 암컷이 오면은 되게 뭐랄까요. 그룹의 거의 모든 암컷들이 그 암컷이랑 잘 놀아주고 털도 골라주고 그래서 그게 되게 달라요. 그 이유 때문인지 한 4년에서 5년 이상 보노보가 훨씬 더 빨리 이주를 해가더라고요. 살아남고 진화하기 위해서 혼자보다는 연대를, 지배와 폭력 대신 관용과 사랑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한 다정한 유인원 보노보. 음식을 공유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특징이지만 유인원 보노보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우리는 아직 보노보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친구가 아주 많다는 정도만 알 수 있죠. 알파 피메일, 암컷 중심으로 사랑하고 연대하는 보노보들이 그곳에서 오래오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